자,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으니까 여기 안에 추가한다 그랬죠? 자, 메인 액티비티의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추가를 할 건데, 우리가 만약에 버튼이라고 하는 소위 위젯 또는 뷰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태그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죠. 여기다 버튼이라고. 근데 프래그먼트는 실제 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냐 하면 태그 이름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프래그먼트는 다른 뷰를 담기 위한 일종의 틀과 같은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 자체는 얘가 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매치 페런트라고 해서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일단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안에 속성에다가 자, 네임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프래그먼트가 있죠. 그건 뭐예요? 자, org.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아까 뭘로 지정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여기서는 자,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놨나 봐요. 자, 여기에 자, my fragment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fragment 1이라고 하는 자, 요게 우리가 만든 거다. 자, 패키지 이름이든 뭐든 여러분이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다가 name이든 또는 class든 자, 이런 속성으로 실제 fragment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밑에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갖다 놓고요. 프래그먼트 2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에 자, 액티비티 화면 요 디자인 아래쪽에 디자인 탭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프래그먼트를 넣을 공간을 만들었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그 안에 프래그먼트를 태그로 추가한 겁니다. 한번 실제 단말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단말 저는 연결을 해놨고요. 자, 여러분도 자, 실제 단말을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툴스 안드로이드 이네이블 ADB 인티그레이션. 자, 여기에 자, 이제 실행을 자, 실행 위에 실행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여기에 자, 실행을 하기 위한 자, 디플로이먼트 타겟이라고 하는 화면이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지가 않나요? 자, 이제 보이네요.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누르고 오케이. 자, 이렇게 눌러 봅니다. 자, 아까 나왔던 메시지는 자, 툴스의 안드로이드에 자, enable adb integration이라고 하는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돼 있는 경우 예, 아래쪽에 에러 메시지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enable adb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인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약간의 기능이 좀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하면서 그 상황마다 변경된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니까요. 자, 그런 내용을 듣고 자, 이런 내용이 좀 변경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단말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실제 단말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 위에다가 지금 두 개를 자, 화면 절반씩 화면을 차지하도록 해서 자, 추가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단말을 연결을 했고요. 자, 실제 단말 화면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에 아까 우리 했던 건 뭐죠? 이게 액티비티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해놓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따로 만든 거죠. 자, 액티비티 만들 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래그먼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의 교재에는요. 책에는 우리가 하나의 프래그먼트가 하나의 화면을 꽉 채우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화면에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면 전체를 예를 들면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추가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프래그먼트가 다른 프래그먼트를 직접 뭔가 제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다른 액티비티를 띄울 때 시스템으로 요청하잖아요. 근데 프래그먼트 입장에서는 시스템처럼 역할을 하는 게 액티비티죠. 왜냐면 액티비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액티비티 쪽으로 요청을 하고 액티비티가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면 됩니다.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는 거.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약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 화면에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책에는 하나씩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여기에 프래그먼트 첫 번째를 보면 프래그먼트 1.xml에서 우리가 화면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화면을 클릭했을 때 이 첫 번째 화면의 공간에다가 두 번째 화면, 두 번째 프래그먼트의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버튼의 텍스트에다가 바꾸기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버튼의 아이디가 버튼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프래그먼트 1 여기 가서 여기가 인플레이션을 하는 공간이죠. 액티비티를 쓰면 set content view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root view find view by id라고 하고 r.id.button이라고 하면 우리가 프래그먼트 1.xml에 추가한 버튼을 참조할 수 있어요. 자, 버튼이라고 하고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받겠죠. 그러면 이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버튼.set on click listener, 자, new on click listener,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됐을 때가 여기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자, 전환을 할 겁니다. 자,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자,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건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 자, 프래그먼트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get activit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 값을 만약에 1로 주면 다음 프래그먼트, 자, 두 번째 프래그먼트로 넘어가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고 그걸 호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보내는 인텐트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비티를 그대로 본따 만들었는데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띄울 때는 인텐트를 시스템으로 보내지만 프래그먼트가 다른 프래그먼트를 띄우기 위해서 액티비티로 뭔가 보낼 때는 인텐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고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이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뭘 할 거냐.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아까 얘기한 것처럼 on fragment changed라고 해서 자, 인덱스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하도록 할 건데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고 나서 가봐도 얘가 못 찾죠. 그죠? 무슨 얘기죠? 요거는 get activity는 main activity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액티비티를 찾아요. 그래서 get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자, main activity라고 하는 변수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main activity라고 캐스팅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activity 점 해보면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게 됩니다. 메소드가.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호출이 가능하겠죠.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에서 프래그먼트를 전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액티비티 매니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어떻게 참조하냐? 원래는 get fragment manager 하면 참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support package라고 하는 걸 쓰니까 자, get support fragment manager라고 하는 걸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 해보면 자, add, remove, replace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안에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관리할 때 여러 개의 명령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도록 트랜잭션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한 다음에 replace라고 하는 걸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id 뭐냐면 컨테이너 1이 뭐예요? 첫 번째 화면을 담고 있는 애죠. 첫 번째 프레임 부분 화면. 첫 번째 부분 화면을 담고 있는 그 프레임 레이아웃의 id가 컨테이너 1인데요. 자, 그걸 지정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를 지정을 합니다. 자,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하냐? 자, 위에다가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 프래그먼트 2라고 해서 자,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on create 안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on fragment change 돼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f라고 해서 fragment 2가 만약에 null이면 자, 널이면 fragment 2는 new fragment 2라고 해서 fragment의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mmit이라고 있어요. 이게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명령을 모아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commit을 해야 실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코드에서 프래그먼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제 단말에 실행을 해서 동작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실행을 했고요. 자, 단말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꾸기라고 우리가 여기 버튼에 텍스트를 바꿨죠. 그래서 바꾸기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위쪽에 있던 이 영역에 두 번째 프래그먼트가 보인 겁니다. 원래는 여기 밑에 이제 두 번째 프래그먼트가 추가가 돼 있었죠. 자,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화면 전체에 채워놓고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전환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기능을 계속 하나씩 가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코드 양이 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점점 코드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앱의 코드 양이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프래그먼트를 쓰는 게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드 양이 줄어들지만 처음에 할 때는 코드 양이 좀 많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자,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의 부분 화면이고 액티비티의 기능이나 그런 내용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직접 한번 그 책의 내용대로 한번 입력해서 그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코드를 변경해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리스트 뷰를 왼쪽에 집어넣고 또는 위쪽에 집어넣고 아래쪽에다가 실제 그걸 누르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예제,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